여러분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집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사람들이 흘려듣는 것 같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짧은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여러분의 말에 집중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많이 말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상대가 피곤해하고 핵심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짧은 말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회의 때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말을 간결하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는 대신 핵심만 짧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제야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짧게 말했지만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거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말을 짧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관심 가질 만한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셋째, 논리보다는 감정을 움직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여러분도 짧은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고 강한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집중하는 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누구보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자꾸만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을 바꿔보았습니다. 길고 복잡한 조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 말 한마디에 친구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답이 정말 맞을까 고민하던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반응합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한 키워드를 사용하라. 사람들은 강렬한 단어에 반응합니다. 그냥 괜찮다보다는 정말 놀라운 변화다 라고 했을 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예전보다 더 나아졌어요. 이 말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강한 키워드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대화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리보다 감정을 움직여라.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이 더 편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논리는 이해하게 하지만 감정은 움직이게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왔나요? 혹시 너무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려 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대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화의 기술을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짧고 강하게 말해야 하고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하며 논리보다 감정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화의 기술을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말이 더 강한 영향을 주려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준비한 말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흐름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곧바로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바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나요? 혹은 조언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을 던지고 기다려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조급하게 말을 합니다. 침묵이 생기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를 던지고 기다릴 줄 압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누군가 의견을 물어볼 때 보통 사람들은 바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한마디가 더 무게감 있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급하게 말하기보다는 한마디를 던지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라. 사람들은 한 번 들은 말보다 반복해서 들은 말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을 쓰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훨씬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상대는 그 말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두 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그 말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라. 둘째, 말을 던지고 기다려라. 셋째, 강조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라.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더 강한 대화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고, 둘째, 말을 던지고 기다리며, 셋째, 강조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도만 바꿔도 여러분의 말은 훨씬 더 설득력 있어집니다. 첫 번째, 자신감 있게 말하라.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신감 있게 하면 설득력이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둘 중에서 어떤 말이 더 신뢰가 가나요? 당연히 자신감 있게 말한 사람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말을 할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말할 때 불필요한 표현을 줄이고 확신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과 감정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맞춰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는 밝은 톤으로 말하고,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대화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대화하기 전에 한 번만 상대방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져 상대가 말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어때?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 이런 질문들은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대화를 더 즐겁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대화할 때 조금 더 많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감 있게 말하라. 둘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라. 셋째, 질문을 던져라. 이제 여러분이 이 태도를 바꾼다면 여러분의 대화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변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화 기술을 실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태도를 배웠습니다. 첫째, 자신감 있게 말하라. 둘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라. 셋째, 질문을 던져라. 이제 이 태도와 기술을 실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달라집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의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 회의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게감 있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이 의견이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이 절감됩니다. 둘째, 실행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사와 대화할 때 신뢰를 얻는 방법. 상사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사에게 보고할 때 배경 설명을 너무 길게 합니다. 하지만 상사는 결론을 먼저 듣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진행한 부분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일정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 주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사는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현재 80%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사는 빠르게 핵심을 이해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사와 대화할 때 결론을 먼저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사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료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드는 방법. 직장에서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대화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으려면 칭찬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단순히 고생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맡느라 정말 수고 많아요.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심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가 힘들어할 때 너무 힘들겠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말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네 입장에서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깊이 공감받는다고 느끼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화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짧고 강하게 핵심을 말하라. 상사에게 보고할 때 결론을 먼저 말하라. 동료와 대화할 때 칭찬과 공감을 활용하라.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대화의 고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화의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대화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의에서 짧고 강하게 말하는 법, 상사에게 신뢰를 얻는 보고법, 동료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까지. 이제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은 인물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짧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의 말 한마디.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위기를 구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 한마디가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길게 설명했다면 사람들은 그의 의지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고 강한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결국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대화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강한 메시지를 담은 짧은 말을 던져보세요.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처칠의 단호한 한마디.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지켜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말 속에서 승리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길게 말하려 하지 마세요. 짧고 단호한 말이 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립자로 탁월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폰을 처음 공개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제품을 발표합니다. 하나는 휴대전화, 하나는 음악 플레이어,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기기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열광했습니다. 그는 짧고 단순한 설명으로 혁신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을 길게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공자의 인간관계의 핵심 한마디.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딱 맞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살펴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읽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도 상대의 감정을 먼저 파악한 뒤 말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짧고 강한 확신의 말, 윈스턴 처칠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말, 스티브 잡스 감정을 움직이는 단순한 말, 공자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는 말. 여러분도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대화는 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짧고 강한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대화 기술을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짧고 강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 윈스턴 처칠, 스티브 잡스, 그리고 공자까지 그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고 감정을 움직이는 말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 기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하기 전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상사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진행한 프로젝트가 현재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상보다 데이터 수집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팀원들이 병가를 써서 일정이 조정되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핵심을 놓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현재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 한 문장만 먼저 말하면 상대방은 핵심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을 하기 전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의 설득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담아 말하라.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제안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말도 좋지만 감정을 담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이 방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우리는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확신과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을 할 때 조금 더 감정을 담아보세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여러분의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가 말할 공간을 주어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말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네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때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상황에서 네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대화를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대화할 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의 흐름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여러분의 말도 더 가치 있게 들릴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짧고 강한 말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감정을 담아 말하라. 상대가 말할 공간을 주어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대화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해 왔나요? 혹시 말이 길어져서 핵심을 놓친 적은 없나요? 혹은 정보만 전달하고 감정을 담지 않은 적은 없나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